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규서 TV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 혹은 조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마냥 부럽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인에 비해서 얼굴이 옆으로 크다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얼굴이 좀 넓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과거 회사 생활할 때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잘 나가는 선배 동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얼굴이 넓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5년 7월 The Conversation UK 잡지에 조 아데툰지가 기고한 What the Shape of Your Face Says About You 내용과 엊그제 중앙일보에 실린 서울대 최종학 교수의 남성적인 얼굴을 가진 CEO가 일도 잘할까? 라는 글을 요약해서 제 경험담을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영학 분야 학술 연구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 중 하나는 사람들 특성, 예를 들면 목소리 높이라든지 외모의 매력도, 키라든지 비만, 이런 것들이 개인의 직업적 성과라든지 보수, 투자 성향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다는 학술적 발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중에 남성적인 성향을 초래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인데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승부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만만하고 남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마다 테스토스테론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의학적으로 검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은 얼굴에 있는 뼈의 성장을 촉진해서 광배뼈와 턱뼈를 발달시켜서 얼굴을 커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굴의 가로 길이라고 하면 양쪽 광대뼈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고요. 세로 길이는 눈꺼풀 상단에서 입술 상단까지의 거리로 나눈 수치, 이거를 FWHR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 정도를 유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치가 클수록 또 세로가 긴 갸름한 얼굴보다 가로가 긴 넓은 얼굴이 더 남성적이라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이 FWHR이 더 큰 사람은 적극적이고 성욕도 강하며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또 반사회적 또는 폭력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식 투자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운동도 잘하지만 경기 중에 반칙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 대목에서 운동선수 몇몇의 얼굴들이 생각이 납니다. 동물의 경우도 FWHR이 큰 동물이 집단에서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성공한 CEO의 FWHR 수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반인들의 FWHR 평균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CEO들은 1.8에서 1.9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과거 회사 다닐 때 모셨던 사장님의 경우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한 1.9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라든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윈의 경우에도 2가 넘었다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서 성공해서 CEO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들의 평균도 1.9로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얼굴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시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즉 CEO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FWHR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남자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여자들도 일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학술적 발견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85년 삼성그룹 입사 면접을 보는데 연세가 70 정도 돼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 대여섯 분이 면접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선대 회장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계셨는지는 제가 당시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입사 후에 모 대기업 회장이 사원 면접할 때 관상을 보는 사람을 동반했다고 하는 풍문이 돌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상황이 사실일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최정학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글을 마치는데요. 즉 정보가 부족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관상이 일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경력직을 뽑는 경우라면 관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FWHR에 대한 발견도
부분도 통계적인 수치일 뿐이죠. 그래서 모두가 통계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 사람을 꾸준히 관찰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에 알맞은 일을 할당해 주어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존 아데툰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글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상대적으로 짧고 넓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협적이고 지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빨리 물러서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쉽게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또한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길고 좁은 얼굴을 가진 경우에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볼 뿐만 아니라 믿을만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 승진이나 다음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분투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과 조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는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처한 환경에 적절히 적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